네, 안녕하세요. 트루컬러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애자일 조직에서 코칭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상형 코치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애자일을 책으로만 배웠고 실제로 조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애자일 조직에서 코칭 리더십이라는 걸 발휘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같이 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마음에 코치님을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게스트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본인의 어떤 특징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딱히 생각은 안 해봤지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컬러가 뭔지 좀 떠올려 보면 요 컬러 보이나요? 요거보다 조금 진한 약간 주황색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노란과 주황의 중간. 네, 그 오피스 색상 팔레트를 펼쳐보면 거기 딱 보이는 그 주황색 비슷한 노랑이 있거든요. 그 컬러를 많이 선택해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예전에 뭐 제안서 쓸 때 그 색깔을 제가 배경으로 많이 썼었기도 했었고, 그걸 조금 뭔가 의미를 좀 부여해 보자면, 검은 글자를 잘 돋보이게 할 때 제가 특히나 그 배경색으로 주황색 같은 노랑을 쓰거든요. 뭐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뭐 어디에서든 그 컬러를 뒤에다 깔면 이 검은색 폰트가 굉장히 도드라져 보여요. 네. 그때 저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까만색 폰트를 좀 도드라지게 하는 색깔인 주황색에 가까운 노란색을 네. 본인의 색깔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검은색 폰트를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 본인을 정의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 조금 의미를 부여해보면 그렇게 연결 지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최근에 제 역할을 정의하는 건 제가 뭔가 스타 플레이어가 된다든가 제가 뭔가 많은 일을 직접 하기보다는 팀이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일을, 중요한 일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가, 그걸 하는데 나는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떤 서포터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그 컬러에 제가 쓰는 역할, 실제 그 컬러를 쓸 때와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많은 리더들이 본인이 좀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하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향을 끼치는 본인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가치 이런 게 있을까요? 거창하게 신념 가치보다도 깜냥이 안 돼서요. 제가 스타 플레이어로 뛸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잘하는 영역이 무엇이냐, 아니면 제가 어떤 걸 할 때 더 즐겁냐. 예전에는 그게 제 앞에서 무언가를 실제로 기획하고 그거를 실현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코칭을 만나고 나서 제가 변한 건지 아니면 계속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요즘에는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뭔가 팀이 그걸 하게끔 만드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저한테 즐겁고, 그걸 제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이제 본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리더분들도 그런 훈련을 직접적으로 굉장히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훈련 받을 기회도 적거니와. 근데 저는 코칭이란 걸 통해서 그런 훈련을 매 순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에게는 그러니까 비교 우위적으로도 강점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제 안에서도 그런 걸 할 때 훨씬 더 즐거움이나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코칭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뭔가 조직에서 성과를 낸다던가 아니면은 조직이 발전한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그거는 제가 확답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음.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느냐와 무관하게 그런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믿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저에게는. 애자일 조직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네. 코치님께서 생각하는 애자일이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뭔가 애자일 조직은 좀 거창한 느낌이어가지고 네. 저는 그냥 스타트업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저희 팀이 최대한 애자일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하고 있고. 애자일스럽다라는 건 보통 다른 뭐 관료주의적인 수직적인 그런 조직의 운영 방식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요런 비유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망원경 사례가 애자일에서 이제 가끔씩 얘기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6인치 망원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 6인치 망원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하고 이거 만드는데 필요한 건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다 분석 같은 걸 하겠죠. 그리고 이제 6인치 망원경을 만들기 위해 설계를 하겠죠. 이건 어떻게 깎아야 되고 뭐 부품 어떤 거 이렇게 설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려고 하겠죠. 조립을 다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망원경 역할을 하는가 이제 그때 테스트를 하고 뭐 고객에게 이제 뭐 이렇게 사용성 테스트 같은 걸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일반적인 플로우예요. 애자일은 애초에 한 번에 6인치 망원경을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자일에서 이 톰슨의 비유라는 게 있는데 아마추어 망원경에서의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길 그러니까 6인치 망원경을 한 번 만드는 것보다 4인치 망원경 한 번 만들어보고 6인치 망원경 만드는 게 더 빠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4인치 망원경을 우리는 만들어 보면서 학습이란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어떤 완료된 꼴이 있을 때 이걸 한 번에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계획도 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뭐 작동이 안 된다. 근데 그건 망하는 거죠 사실. 그럼 시간 다 버리는 거네요? 네네네. 근데 애자일은 그 가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고객에게 전달해서 그 가치를 확인받고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요거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요. 그래서 좀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쌓는 부분, 인크리멘탈하게 쌓는 부분과 이터레이티브하게 이걸 계속 반복하는 부분 두 가지 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애자일은. 뭔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작게 구현을 한 다음에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그거에 기반해서 뭔가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좀 더 네. 업그레이드 시켜서 프로세스를 이어나간다는 건가요? 네, 그 프로세스를 돌리는 거죠. 작은 프로세스를 계속 네네네네. 반복적으로 돌리면서 이제 완성품에 가까이 맞아요. 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표현으로는 뭐 가치 증분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계속 증분되니까. 그래서 반복적인 어떤 수행이죠. 수행 안에서 가치를 증분한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시장을 우리는 모른다. 네. 시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한 번에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이란 걸 해가지고 하느냐. 우리 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작게 그러니까 중요한 걸 실험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걸 찾아서 고객에게 중요한 걸 찾아서 작게 만들어 본다. 그게 가설이니까 그 가설을 던져본다. 피드백 받는다. 학습한다. 다시 실행한다. 요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게 애자일이구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애자일한 그런 조직에서 코칭 리더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과 저는 코칭이 되게 비슷한 연결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애자일의 일단 전문가가 아닙니다. 혹시 듣는 분들 오해하실까봐 이걸 제가 생각하는 애자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애자일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애자일은 애자일 선언문에 있는 4가지 가치와 12가지 원칙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첫 번째 그러니까 선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 우리는 공정과 도구보다는 개인 그리고 개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공정과 도구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개인 그리고 상호작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그 개인이란 게 뭐냐? 전 이게 코칭과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 애자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애자일은 자기 조직화된 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 조직화된 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충분히 리소스풀하고 그가 완전하고 그가 뭐 어떤 지시와 통제 없이도 그의 동기를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협력이라는 걸 못 하거든요. 애자일은 협력과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어떤 실천법들이 협력과 피드백 위에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협력이란 걸 하려면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믿고 바라봐야죠. 안 그러면 협력이란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네, 지시하려고만 할 테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코칭과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파트너십으로 볼 수 네. 있네요. 많은 조직에서 리더들이 너무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언제 코칭 질문을 하고 있냐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봐서 애자일하면 이렇게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조직인데 코칭 리더십이 잘 이제 구현이 될까? 잘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제 애자일해지기 위해서는 리더가 정말 인파워를 하고 코칭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사실 저는 애자일이라는 게 돌아가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자일에서 어떤 팀이 무언가를 계획할 때 우리가 일을 즐겁게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이거를 잘할 수 있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개인의 상태가 충분히 괜찮아야 되겠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어야 되는가? 그 일이 내일 같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자율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자율적이게 하려면은 저는 이제 코칭이나 이런 것들도 이 고객이 본인의 어떤 이슈를 얘기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액션 아이템도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설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다 그런 것까지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답을 찾고 스스로 본인에게 하는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그러면 코치님께서는 코칭에 대한 관심에서 애자일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좀 확대된 건지 아니면 애자일 조직에 있다 보니까 이제 코칭 리더십에 관심이 가신 건지 이렇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처음은 저는 이제 애자일에 관심을 먼저 가졌었고요. 그 애자일 철학이 저에게 너무 섹시했어요. 오, 확 이제 와닿는 표현이네요. 네. 왜냐하면 세상이 불확실한데 이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방법론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 불확실함 속에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전략들인 거예요. 오래 고민하고 완벽한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그걸 한 번에 원샷으로 해결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었죠. 과거에 하는 것들은.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애자일부터 시작을 했었고 근데 애자일을 관심 갖고 요거를 더 잘 실천하려고 하다가 보니 코칭이란 게 필요하네. 퍼실리테이션이란 게 필요하네.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확대했던 거죠. 정말 그렇게 애자일한 데서 그 리더가 지시하고 통제하고 뭐 명령 내리고 막 방법 알려주고 이런 방법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항상 비효율적인가? 이거는 이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팀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팀이 성장을 하려면 적어도 누군가 계속 티칭하거나 답을 주는 형태가 되면 그거는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몸담고 계시는 그 조직 안에서도 전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코치님처럼 이제 코칭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고 계시는데 사실 많은 조직에서도 그런 형태로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리더에 따라서 약간 리더십 유형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네. 코치님께서 이렇게 조직 안에서 코칭 리더십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뭐 관행들이라든가 문화 이런 게 좀 방해가 되지는 않나요? 일단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조직 문화가 음. 굉장히 좋아요. 아, 네, 그 토양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음. 제가 이런 것들을 편하게 일단 실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요. 음. 그리고 설령 뭐 조금 코칭 리더십과는 거리가 있는 리더십을 하고 계신 리더분이 있을지언정 그분도 다른 위계 조직이나 뭔가 이런 관료제적인 조직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훨씬 더 코칭적이세요. 아. 회사 자체가, 저희 조직 문화가. 지금 다행스럽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은 굉장히 수직적이거나 좀 약간 전통적인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진 그런 조직에서는 코칭 리더십을 좀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건가요? 뭐 저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코칭 리더십이라는 거를 항상 뭐 되게 많은 영향력을 줘야 되는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적을 수 있겠죠, 처음엔. 그럼 저 혼자부터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제 바로 옆에 있는 동료랑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조금 넓혀보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누군가가 관심 가져야 하면 거기까지 넓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에자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큐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한다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시는구나. 네네네.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게 표현이 있는데, 이제 켄트백이라고 하시는 그 에자일 선언문에도 참여하셨던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그쪽의 구루신데, 그분이 쓴 책 서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상황이 어떻건 간에 당신은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 자신부터 나아질 수 있다. 언제나 오늘부터 나아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변화 에이전트로서 변화를 시도할 때 뭔가 다 되어 있는 것 같더라도 뭔가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네. 이거를 설령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변화더라도 저부터는 해볼 수 있고요. 그거 지금 당장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코치님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사실 뭐 말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사람인데요. 네. 완벽할 수는 없죠. 네. 네. 제가 이제 코치님과 대화를 이제 나누다 보면 삶 자체가 좀 애자일하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애자일이라는 건 이제 코치님께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에게는 뭐 삶의 철학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밑바탕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완벽하지 않다. 제가 완벽하지 않고 난 언제나 나아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 거죠, 저 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보다 더 나은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네,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무언가 가치 있는 거를 던져보고 그 반응을 살펴서 난 다음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냥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회사 말고 일상에서 뭔가 애자일을 실천하고 있는 게 있다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관계적인 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건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자일은 재고를 쌓는다고 표현하는데 미리 무언가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관계도 비슷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루두루 친해지면 좋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저는. 필요할 때 친해지면 좋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사실은 제가 그런 사고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화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가지고 다 계속 그렇게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재고를 쌓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근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에너지를 그 시점에 더 쏟는 거, 그게 저한테는 뭐 애자일을 한 걸 수도 있고요. 이건 사실 뭐 그냥 개똥 철학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개똥 철학이 너무 멋진데요.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코치님하고 이제 요 우리 녹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에 한 큐에 안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저 같으면 요거의 좀 핵심적인 부분을 0.1 버전으로 먼저 해보는 걸 제안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삶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코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코칭을 할 때도 고객들이랑 얘기하면서 한 10분, 20분 해보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죠. 지금 괜찮으신가요? 저 이 방향대로 가도 될까요? 뭐 그러니까 요런 그러니까 피드백을 최대한 값싸게 자주 받으려고 하는 노력. 그러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네네. 뭔가 빨리빨리 수정하고 빨리빨리 필요한 걸 좀 취하고. 네네. 그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애자일한 삶을 중시하시니까 저는 이제 시간 사용도 굉장히 애자일하게 사용하실 것 같고, 그 시간 사용을 애자일하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필요한 데만 시간을 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쓰지 않는, 약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비슷한 맥락인가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고민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가치 있는 거를 일단 작게 시도해 보는 거. 항상 그거거든요. 시작은. 아, 가치 있는 걸 작게 시작하는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시간 동안 이번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내가 그 1시간을 잘 썼다고 생각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일단 그 꼴을 잡겠죠. 그러면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빠르게 피드백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걸 일단 먼저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뭐 피드백이란 거는 굳이 뭐 고객이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제 머리 안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피드백일 거고, 뭐 그걸 제가 뭔가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라면 실제 그냥 해보는 것도 뭐 피드백인 거고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단서를 찾는 거죠. 아, 그게 애자일이구나. 근데 이거는 여러 애자일 실천가 분들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제가 실천하는 애자일이란 이런 거예요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여서. 저는 사실 뭐 애자일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을 좀 가끔 뵀는데 삶이 애자일하신 분은 생각보다 많이 못 뵀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분은 많았는데 이렇게 코치님처럼 삶 자체가 이제 애자일한 분은 사실 제가 처음이어서 네, 궁금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한 한편 다른 분들은 이런 의견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라는 또 불안감이 올라오기도 하네요. 제가 본 네. 중에입니다. 네. 코치님 자체는 코칭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니까 나는 코칭 리더야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구성원까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구성원들은 이제 코치님과 다른 리더의 차이를 뭐 어떤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인식하나요? 글쎄요. 뭐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서 뭐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떠오르진 않네요. 뭐 요즘은 많은 회사에서 이제 1대1 면담, 뭐 1대1 미팅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원어원을. 근데 원어원 하는 방식에서의 차이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거는 비교 경험을 해본 분들은 느낄 수 있는 거겠지만 저는 원어원에서 업무적인 얘기도 하지만 업무 외적인 얘기도 하려고 일단 노력을 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네, 저는 이제 30분 정도를 하는데 한 명당 한 일주에 그때 ORS라는 걸 같이 측정을 해요. ORS는 아웃컴 레이팅 스케일인데 그 현재 삶의 어떤 웰빙감이 어떠냐, 뭐 대인 관계에서는 어떠시냐, 뭐 사회적으로 어떠시냐, 전반적으로 어떠시냐, 요걸 측정해요.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회사에서 왜 이걸 측정하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개인의 삶과 회사의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 충분히 괜찮아야 우리는 회사에서도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서 할 수 있다. 요 믿음이 있는 거죠. 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같이 측정하면서 본인이 조금 얘기해보고 싶은 삶의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좀 같이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같이 찾아보고 그걸 높이는 게 이분의 개인적인 삶도 좋아지고 이분의 개인 삶이 좋아지면 우리 팀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집중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 개인적인 고민들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가 굉장히 좀 돈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신뢰가 없으면 왜 저런 거 물어보시지? 막 이렇게 좀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좀 맞아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시간이란 게 필요한 것 같긴 하고요. 실제로 저희 이제 팀 안에서도 어떤 분은 조금 더 저랑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 합류하신 분은 이런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위주로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코칭 리더십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리더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은 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중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사고가는 인간은 다 게으르고 안 보면 딴짓하고 이렇게 믿는데 언어는 코칭에 배운 질문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고객이 모를까? 알겠죠. 당연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멤버, 저희 동료는 어떤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언어로 들리는 귀로 들리는 그 메시지보다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듯한 그 세계관, 네, 그걸 훨씬 더 이제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는 거, 줄이는 거, 네, 그러니까 일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 뭐 이런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코칭 리더십이라는 게 뭐 진성 리더십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서번트 리더십적인 부분도 좀 있을까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뭐 진성 리더십, 뭐 서번트 리더십 좋은 거는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뢰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네. 또 약간 대등 수평적으로 이렇게 대우해야 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좀 약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서지능도 좀 있어야지 네, 코칭 리더십이 제대로 발현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해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 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다 개별적으로 수련해야 되는 영역들이잖아요. 사실상 다 그래요. 어렵죠. 맞아요. 그냥 네. 질문만 한다고 해서 코칭 리더십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잘하고 있다, 아니면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다라기보다 계속 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이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코치님께서는 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시잖아요. 네. 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게 된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어떤 코치님만의 어떤 원칙이라든가 뭐 신념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언제나 더 나은 게 있을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령 잘하고 있는 게 있더라도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지.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기보다 저는 항상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냥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 새로워지려고 하고 있고, 그 방향 중에 하나를 이제 좀 더 좋은 코치로서 살아가는 거, 뭐 이런 방향 쪽으로 저는 이제 가고 있는 것 같고, 요 기반에는 어쨌건 저는 항상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변화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장 마인드셋과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내면의 성장 마인드셋이 이제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태도라든가 또 행동으로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개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개인을 쟤는 뭐 태어난 대로 저렇게 태어났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뭘 하겠어요. 그분을 어떻게 코칭해요. 타고난 대로 그렇게 산다고 믿는데. 근데 그분은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충분히 뭔가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자원도 다 가지고 계시다. 이미 충분하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지만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걸 스스로에게도 적용하는 거죠. 코치님은 다른 사람에게만 코치형 리더를 실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런 어떤 정말 코치로서의 그런 신념과 어떤 철학으로 채워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과찬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러려고 좀 이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은 드리지만 실제 너의 삶이 그러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당당하게 그럼요라고 말 못한단 말이죠. 그 간격을 근데 계속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현재의 저를 느끼면서 화해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 그게 대단한 거죠. 늘 본인을 돌아보고 이게 더 바람직한 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그 간격을 좀 이렇게 인지하고 그걸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르신 것 같아요. 삶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다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게 또 사실 뭐 에자일에서 배운 건데. 네, 이게 뭐 에자일 코칭, 뭐 성장 마인드셋 이게 다 이렇게 서로 통하는 거네요. 네, 그럼요. 아, 에자일이 되려면 성장 마인드셋이 필수적이고, 아, 네, 그렇지 않으면 흔히 저희가 doing agile과 being agile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doing은 에자일의 실천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에자일 안에 있는 여러 뭐 방법론이 있지만 스크럼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이런 실천법을 따르는 거. 근데 그게 에자일인가?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거죠. 근데 being agile은 에자일로서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되려면 그런 마인드셋들이 필요한 거죠. 성장형 마인드셋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오, 그렇네요. 코치형 리더가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에자일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건 마인드셋 자체가 바뀌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네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믿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두잉만 하더라도 그게 두잉을 안 하는 것보단 좋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잉을 하는데 비일치적인 메시지를 이중 메시지를 던진다면 그건 구성원이나 오히려 고객을 더 혼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원칙과 내면이 함께 같이 가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뭐 저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게 믿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죠. 구성원들이 이제 코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가장 자주 듣는 얘기는 뭔가요? 뭐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뭐 세심하다, 공감을 잘해준다, 오. 뭐 이런 표현들을 해주는데 제가 이게 왜 재밌다고 느꼈냐면 여자친구는 저에게 그런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뭔가 코치 모자를 썼을 때와 이 코치 모자를 쓰고 있지 않을 때에 조금의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이렇게 훌륭한 코치가 아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감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구분해야 되는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정서적 공감만이 공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저는 훈련을 해서 키운 거기 때문에 인지적 공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훈련이 돼서 좀 높아졌지만 정서적 공감은 이게 뛰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슬퍼하는 걸 보고 제가 같이 슬퍼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 슬퍼하는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그 뒤에 있는 무언가를 이제 찾아서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여자친구는 왜 내가 슬퍼하는데 같이 슬퍼하지 않아? 이 소시오패스야.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뭔가 기대치가 좀 많이 다르네요. 이 공감을 저는 이제 층위를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건데 여자친구는 그냥 퉁 쳐서 뭔가 내가 공감받고 있지 못해.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한 거겠죠. 그럼 코치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삶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삶, 뭐 딱히 뭐 이게 명확하게 그려놓은 건 없고요. 제가 이제 코칭이 정말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치로서 존재하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코치로서 존재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는 그려놓지 않았어요. 네, 그냥 코치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 뭐 어떤 영역에서라도 뭐 나는 코치로서 존재할 수 있겠지 그냥 정도의 생각만 갖고 있고 그냥 그걸 위해서 여러 영역에서 경험을 쌓고 이 어떤 고객의 여러 이슈를 좀 접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뭔가 훌륭한 전문가가 된다든가 아니면 성공한다든가 뭐 돈을 많이 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코치로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 삶의 태도인 것 같은데 먼 미래이기 때문에 먼 미래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을까 이걸 떠올려 보면 좋은 코치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그걸 왜 현대인을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 같고, 그게 어떤 뭐 특정 전문가나 어떤 뭐 역할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걸 떠올리지 않는 거는 그게 저한테는 딱히 가치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냥 제가 지금의 태도로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성장을 느끼고 조금씩 개선되면서 나아가는 거, 전진하는 거, 그냥 그 과정만 저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코치님에게 중요한 가치라는 건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배경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또 애자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제 이런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계시는 거네요. 맞아요. 어떤 순간에도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다고 봤을까요? 어떤 순간에도 지키고 싶다. 어렵지만 저는 그 성장이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저에게. 그 성장이란 게 뭐 어떤 제가 스킬이나 뭔가 능력치 딱 요런 표현보다도 나아간다라는 느낌 같거든요. 저에게는 성장이란 게. 뭔가 성숙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아감을 느끼면서 제가 그 나아감을 통해서 유능감과 효능감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거, 이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 와, 지금 그곳을 향해서 지금 계속 잘 나아가고 계시나요? 일단 그렇게 가려고 하면서 계속 피드백 받아보는 거죠.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계속 그쪽으로 가고 계시네요. 네. 저도 이제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너무 과찬의 말씀. 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궁금증도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자면 지금까지 본인의 삶에 대해서 축하의 말을 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축하의 말. 꽤 괜찮게 살고 있네. 오,